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어제장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 보였었고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죠.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는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더 압력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5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었죠.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 BM 8% 가까운 낙폭으로 장을 마쳤죠. 52주 신저가 또 한 번 새롭게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줄줄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제장 코스닥 시장도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0.58% 내리면서 69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32%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포어스 지수는 23.47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대장주 엔비디아가 연이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0.61% 하락, 9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나 싶었던 브로드컴도 어제는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틀간 약 40% 폭등한 이후에 어제는 4.6% 정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시세를 보니까 지난 13거래일 동안 딱 이틀 빼고 매일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마감한 증시들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요. 개장 이후에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보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장전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미증시 또 FOMC 앞두고 또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사실 종목 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증시는 고점에서 또 다우를 비롯한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죠.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오늘 그리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FOMC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이후의 움직임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어제 또 소부장주들 선별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 사실 정치 이슈 이전의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해서 FOMC 그리고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방향성을 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적인 흐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또 연이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모양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또 완화되어서 순매도가 축소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금 반도체 그리고 또 어제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주들 이 주요 3종 업종에서 순환매를 이루면서 증시가 반등을 이어갈지 혹은 한 가지 종목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유망하다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중심의 증시 반등이 이어질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시장 전반적인 조정을 보이면서 테마성의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테마들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정보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FOMC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제장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이슈 이전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치고 나갈 섹터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개장 전 이슈들과 미국 시황들 살펴보면서 오늘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힌트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FOMC 경계감 속에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과 3대 지수 모두 내렸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금리 그리고 이런 강달러 흐름에 좀 주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사실 이런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FOMC뿐만 아니라 BOJ 일본 엔화 관련해서 또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 좀 더 신중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 이슈보다는 이런 금리 이슈 그리고 FOMC 관련해서 12월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내년이 중요하겠죠. 사실 횟수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보셔야겠고 또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약세 또한 투심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반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일어나는지 사실 지금 뭐 241선 41선 장기평선까지 좀 위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다.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만이 좀 2%대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분위기 어떨까요? 어제는 브로드컴도 좀 미증시에서 빠졌거든요. 네, 뭐 브로드컴은 또 일부 조정을 보였지만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은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하는 흐름 속에서 뭐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왔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반도체줄 오늘 기대가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부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이런 실적적인 우려가 그리고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보실 수 있겠고 엔비디아 약세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이런 업황적인 그리고 범용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 선물적인 부분도 연관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이런 소부장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던 흐름 결국은 종목들이 굉장히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락 추세 혹은 굉장히 아래쪽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여전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뭐 장비라든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슈로서 그리고 관련주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FOMC에서 12월에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깝다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요.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겠죠. 반도체 관련해서 좀 좋은 종목들 내가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게 또 2차 전지였잖아요. 또 트럼프 관련해서 이 모든 배터리 소재에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좀 어떨까요?
지금과 같이 이런 수급이 부족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간다 했을 때는 사실 2차 전지가 이번 주 흐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내 증시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있죠.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했을 때에는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그리고 반반 매수세 동반해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또 되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관련해서 꾸준히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지지를 받고 양봉이 출현하는 정도의 확인은 하시고 접근하셔야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또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2차 전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었죠.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이 기존에도 환경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여기에 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좀 불리한 흐름이 2차 전지단에서 좀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나중에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을 때 저가 매수세나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2차 전지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미리 좀 종목들에 대한 공략법들 챙겨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팍스통신망 오시면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살펴보면서 우리 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관심주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어느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어제 또 시장이 반응했던 반도체, 오늘 또 일부 선별된 종목을 위주로 반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호포착 이슈 첫 번째, 반도체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또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고가 제품 위주의 또 시장 성장이 기반이 되겠죠. 해서 뭐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꾸준히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적인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의 성장은 분명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올 초 굉장히 급등을 보이고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지금은 굉장히 아래쪽에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반대로 말하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뭐 정치적인 이슈
이슈도 있고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라든지 보조금 또 노이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이겠죠. 명분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또 관심을 가져 보셔야 반발 매수세를 이용한 혹은 또 추가적인 상승 또 추세 전환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관세나 보조금 노이즈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요. 충분히 이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시기상 반발 매수세와 저가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만큼 오늘 좀 제대로 된 반도체주들 공략해 두신다면 든든하게 이 반도체주들 상승 나왔을 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관심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인 장비주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재료가 좋고 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의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세 가지 종목을 준비했고 이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유망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유니셈 그리고 두 번째로 테크윙 마지막으로 IMT 살펴볼 텐데 유니셈 사실 지금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6,000원대 위쪽으로 지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하겠죠. 지금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또 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이지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것은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풍향계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악재들이 그리고 노이즈들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국내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있어서 반등의 요인으로서 그리고 명분으로서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6,120원 종가 형성을 했는데 추가적인 좀 반등이 있어야겠죠. 해서 또 추가적인 이평선에 안착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소 6,500원 위쪽으로는 와줘야 장기 이평선 241선까지 돌파 시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수급 흐름이 이미 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말씀드렸던 6,500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완전히 안착을 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유니셈 뭐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테크윙이 있겠죠. 테크윙은 개인적으로 지금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이전에 또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최근 구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 구간이죠. 3만 원 부근에서 꾸준히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아래쪽이라면 충분히 또 선침의 구간으로서 유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더라도 분할 매수로서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4만 원 위쪽에서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반등 그리고 추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 5만 원 위쪽으로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강건이 되는 지점은 6만 원 그리고 5만 5천 원 구간이겠죠. 해서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 흐름 탔을 때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특히 접근을 한다면은 IMT가 가장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종목 잠깐 정리를 하면서 IMT까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저가를 찍고 유니셈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죠.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주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료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6,500원 선을 지지받는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대표님이 대응 전략 주셨을 때 그때 함께 공략하는 방법으로 유니셈 접근해 보도록 할 거고요. 테크윙의 경우에도 꾸준히 지지받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아가는 종목으로 지금부터 대응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좀 디테일하고 상세한 전략까지 모두 반도체 관련주에서 챙겨보실 분들은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시장 대응 대표님께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IMT도 차트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IMT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가장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 어제 급등 그리고 상한가를 도달했던 종목들과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런 매집의 흔적이겠죠. 굉장히 아래쪽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구간 내려온 이후에 꾸준히 상승 시도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수많은 윗꼬리를 단 캔들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9월 말 이 캔들이죠. 굉장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결정적인 매집의 흔적을 보여줬다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쪽으로의 물량 소화를 이루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해서 최근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과 함께 선별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정말 상한가를 도달할 만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당장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 함께 공략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IMT도 함께 공략하는 시간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IMT가 가장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제 급등 후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과 차트 흐름이 유사하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일정 구간 내려온 이후에 꾸준히 상승 시도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대표님의 전략 받아서 오늘 개장과 함께 이 종목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장 전 이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살펴보죠? 네, 테슬라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네. 사실 자율주행주들이 꾸준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고 올라가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아래쪽에서 이런 또 매집을 통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테마성으로도 그렇고 업황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자율주행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자율주행 사실 테슬라 급등이 가장 큰 재료이겠죠. 해서 굉장히 주가가 커플링 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자율주행주들이 테마성으로 정말 모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면은 지금은 조금 다르죠. 굉장히 선별된 종목들이 좀 집중해서 상승세를 몰아서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섣부른 후발주에 대한 탐색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는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굉장히 유리한 흐름, 테슬라의 급등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유리한 흐름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정말 테슬라가 꾸준히 상승을 함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트럼프와 관련해서 유리한 흐름들 시장적으로 가져가면서 400달러 돌파하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 증권사에서도 꾸준히 이런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의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방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겠고 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재료가 꾸준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그러한 흐름을 또 추종해서 가겠죠. 해서 이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또 조금 뒤 관련주들 세 가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급등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3거래일 동안 2거래일을 제외하고 매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선 이후 저항선인 270달러를 돌파하면서 4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었는데 어제 479.86달러로 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의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자율주행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대표님께서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오늘 같이 살펴볼 예정이죠? 네, 먼저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종목들 한두 가지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유망하다 보고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퓨런티어 정말 명실공히 뭐 테마성 재료도 그렇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재료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런 고점대, 저항대까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흐름이 중요하겠죠.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이 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점 메리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좀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도체 위주의 또 저가 메리트 종목들을 위주로 반등 시도를 가져갈지 혹은 이렇게 수급이 이미 집중되어 있고 뭐 소위 말해서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를 만들어줄지 체크가 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기에 부담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해서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고점에 왔습니다. 일부 덜어내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야 또 낭패 보는 일 없겠죠. 혹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전반적인 산업 그리고 재료가 꾸준히 나아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덜어냄 없이 가져보셔도 충분히 유리한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 취향에 맞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접근하려고 했을 때 부담이 있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 또 지지를 받는지 혹은 아래쪽에서 눌림목을 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장기 평선 지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구간이 되겠죠. 지금 22,000, 22,000원, 23,000원 구간 내려왔을 때에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되겠고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에는 돌파 이후에 31,000원 위쪽에서 혹은 3만 원 위쪽에서 또 다시 한번 흐름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쫓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시세를 분출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칩셋 미디어가 있겠죠. 해서 이 종목 역시 여타 어제 반도체 주들의 반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는데 아래쪽에서 굉장히 행보를 하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단기적인 저항대까지 근접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수급적인 흐름은 굉장히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제 그간 외국인이 굉장히 사모은 흐름에서 기간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칩셋 미디어 지금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해서 쫓아가기보다는 비슷한 흐름을 오늘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사서 위쪽에서 팔아야 유리한 것인데 지금 이미 치고 올라간 종목들보다 그 가능성을 갖고 아래쪽에서 갖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좀 눌린 종목들 선별해 나가는 흐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퓨런티어와 칩셋 미디어 먼저 살펴봤습니다.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대장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의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하려면 고점의 부담도 작용을 하겠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지 가는 종목들이 더 갈지 이에 대한 방향들을 살피신 다음에 조금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칩 관련주로 어제 반도체 단 움직일 때
기회 함께 움직이면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무리하게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어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래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좀 아래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면 또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오늘 좀 움직일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가장 유망하다 보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흐름 굉장히 좋다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구간이고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소 장기 평선인 2만 원 위쪽으로는 충분히 상승 시도를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유망하다, 견조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다시피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후발주로서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 사실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해서 이미 뭐 수익 구간입니다만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고 마지막 기회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미 여전히 장기 평선 돌파 시도를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섹터 흐름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보는 전략 또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한 종목 꼽아와 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오늘 수급 흐름도 견조하고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개장 출발 상황과 함께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면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율주행 관련 공략까지 오늘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지금 반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6%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46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인데요. 69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대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0.6%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휴젤은 2%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신성 델타테크 4%대 급등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양시장 지금 엇갈린 흐름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양상으로는 또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에 또 외국인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유동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형주로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 어쨌든 대형주들의 그리고 2차 전지들 주 대장주로 대표되는 이 LG엔솔에 대한 지지 반등 여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다행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이 사실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코스닥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이런 대형주 위주의 지수 견인 혹은 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했을 때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또 유동성이 결국은 중소형주들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증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이는지 체크를 해 나가는 구간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지금 뭐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만은 장중에 또 충분히 개선이 되어 나가는지 체크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치 이슈 이전의 구간으로 돌아온 지수 위치가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증시를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장 전 이슈로 자율주행 살펴봤었는데 퓨런티어 말씀 주시면서 고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가는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퓨런티어 말씀 주신 것처럼 5%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말씀 주신 하이비전 시스템도 현재 1%대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자율주행주들 분위기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특히 프론티어 같은 종목들은 장 초반에 또 흐름을 확신하기보다는 종가를 좀 봐야겠죠. 워낙 보시다시피 차트 흐름을 보면은 정말 윗꼬리를 습관적으로 다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지금 장 초반에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음봉으로 또 아랫꼬리까지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체크를 해 나가는 구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오늘 개장 전 이슈와 함께 다뤘던 종목들 오늘 장 후반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 하나하나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의 전략 받아가시고요. 저희는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죠? 네, 뭐 양자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재료를 가지면서 미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상승 흐름을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할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흐름을 추종하고 커플링되는 국내 관련주들 흐름 역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련주 중에서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양자 기술 관련해서 사실 뭐 구글이 이런 시작을 만들어내었죠. 그러한 흐름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상승을 지속시키고 있다. 특징적으로 퀀텀 컴퓨팅 그리고 디웨이브 컴퓨팅 같은 종목들의 급등을 연출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산업적으로 신약 개발 그리고 재료과학, 뭐 금융 모델링 여러 가지 산업의
또 응용될 수 있고 산업 전반적으로 정말 혁명이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주들을 흐름 체크하면서 유리한 구간들 챙겨 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구글이 윌로우 관련해서 오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양자 컴퓨터 테마들의 급등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보여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준비를 해왔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이어지는 밀착 종목 역시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서 상방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밀착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미 증시에서도 양자 기술 관련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또 재료와 과학, 금융, 모델링, 정말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 양자 암호가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보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테마로 많이 국내 증시에서도 급등을 했었죠. 구글에서도 윌로우가 오류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실시간으로 엑스게이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1.53%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관련된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양자 기술 관련해서 앞으로의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 아직까지 그렇게 급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추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밀착 종목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에릭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간략한 재료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역시 이런 양자 기술 관련해서 재료를 갖고 있고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보안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을 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뭐 핵심되는 것은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또 개발하고 또 상용화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가는 여전히 아래쪽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했을 때 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암호 기술 전반적인 주목과 함께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차트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봉인데 주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저점을 어느 정도 확신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이전에 8월에 이렇게 실리는 양봉 연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서 꾸준히 행보를 해서 뭐 그 기간 매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보실 수 있겠고 이런 암호 기술 전반적인 시장의 주목에 의해서 다시 한번 행보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상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미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 수급이 그렇게 충분히 풍부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섹터 내에서 후발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했을 때 단연 가장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유리한 부분은 하단이 또 확인이 되면서 위쪽으로 열려 있는 구간까지 명확하다 보니까 손익비 측면에서 명확하겠죠. 해서 지금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러한 종목들 접근해야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또 유리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러한 종목은 사실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견조하면서도 일부 천천히 나타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뭐 하루 종일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응하기에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신경 써서 접근하지 않으셔도 아래쪽에서 접근하셔서 위쪽에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메리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한 보안 솔루션의 상용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또 여기에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방식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 기술력에 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우리 시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한 구간에서 지금 저가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상황이고 하단에서 또 위쪽으로 상방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잡으신다면 손익비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부분에서 잡으셔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지금 1%대, 2%대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공략을 하셔야만 가장 손익비가 좋은 부분에서 접근과 공략이 가능하실 걸로 또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상승률까지 내가 모두 챙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번 스캔하셔서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시황 관련 자료들 그리고 오늘 드렸던 개장 전 이슈에 대한 관심주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방금 드렸던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오늘 장중에 챙겨드리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시장 상황 그래도 살펴보니까 모두 양전을 했습니다. 코스닥도요. 지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7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여전히 강세 이어가면서 0.67% 상승세 2,47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르는 종목이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오늘 출발한 시장 분위기 지금 한 15분 정도 흘렀는데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한국 관련해서 야간 지수도 좀 일부 우려가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서 시장 전반적인 부분 관망세가 굉장히 짙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장 초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살펴봤던 반도체 관련주들 IMT 있죠. 이미 뭐 2%대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입니다만은 분명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반발 매수세 그리고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상승했을 때 또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너무 시장 테마성 재료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뭐 약 수익 구간입니다만은 1%대 상승이죠. 했을 때 이런 유리한 흐름을 추가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또 아래쪽으로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요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흐름 오늘 장중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일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뭐 물론 지하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진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크게 부담이 없고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러한 부분들 유리하게 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로 살펴주셨던 퓨런티어 상승폭을 더 확대해가면서 현재 7%대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잡아주신 하이비전 시스템도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살펴주셨었는데 테크윙 여전히 반등을 만들어가는 구간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오늘 시장 대응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제대로 된 대응법 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대응들 든든하게 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상승 테마를 봤더니 지금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테마들도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들 강한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좀 엇갈리는 흐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자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인 흐름도 어느 정도 경계심이 또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겠죠. 결국은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커플링 되어야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지수 자체가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엇갈린다는 것은 지금 지수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대형주들로 일부 수급이 다시 한번 되돌림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또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탄소 포집 그리고 자율주행도 좀 일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장중에도 이러한 테마성 세터에 대한 주목도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장 초반의 움직임 또 확신하지 마시고 꾸준히 또 분봉상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오늘 장 흐름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테마적인 부분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이런 주목도가 계속해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수급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건데요. 사실 이 시장을 혼자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전략을 잡아서 이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 만큼 오늘의 시장은 빠르게 들어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장이 이제 거의 시작된 지 20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마치기 전까지 지금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마감 전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